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조선업이 화랑이어서 조선업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조선업에 대한 뜨거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정말 좋은지. 그래서 저희 원부동산에서 조선업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배를 만들게 되면 이 배는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고 해요. 이 수명이 다하게 돼서 배를 교체하게 되는 시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은 시작한 이래 1963년도부터 73년도 사이에 1차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차 슈퍼사이클이 한 2002년부터 2007년 요 사이에 왔는데요. 사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는 많은 조선업들이 조금 불황을 겪었다, 쇠퇴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025년에 다시 조선업이 뜨겁게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가장 먼저 협력을 강조한 분야는 바로 조선산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박뿐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 한국 조선업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에다가 조선업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배를 잘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순위입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2022년도 자료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 2, 3위에 중국, 한국, 일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미국은 들어와 있지 않은데요. 물론 23년도, 24년도 업데이트 자료 안에는 조금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어요. 미국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배 만드는 기술이 조금 뒤처져 있는가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1920년도에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배를 건조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존스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자국의 배는 자국에서만 만든다, 자국에서만 고친다라는 이 법규 안에서 배를 건조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고용 창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쟁력도 강화가 됐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외국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기술이 점점 쇠퇴하면서 지금 현재 2020년도 때에는 배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를 만드는 기술이 조금 쇠퇴해서 기술력이 앞서가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우리나라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기술 자체가 일단 먼저 경쟁력에서 앞서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조선업을 하게 되는 인프라 자체가 탁월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생산 설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배를 한 대 만들려고 하면 평균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1년 반 정도 걸리는 이 기간 동안 해외에서부터 다른 나라에서 배 수주를 받았을 때 그거를 납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정시성이 높아서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친환경이나 고부가 선박을 지금 만들어내는 기술이 어떤 정도인가 보게 되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1위입니다. 여기다가 LNG 운반선을 만들어내는 기술까지도 87%, 거의 90%에 육박하는 걸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다가 배 만드는 걸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미국이 배를 만드는 기술은 조금 떨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의 순위는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무슨 얘기냐? 배를 만드는 기술은 없는데 군사력으로 해군력에서는 1위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보면 2위가 중국입니다. 요거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전함을
잠수함이나 군함을 만들어내는 그 수치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미국은 균일하게 군함들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생산력을. 물론 조금 더 많이 만들어냈던 해가 있고 좀 적게 만들어냈던 해가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빨간색의 지금 중국을 살펴보게 되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초반까지는 중국은 전함을 만들어내는 게 거의 전무합니다. 제로에 가까운데 갑자기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군함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을 압도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력의 순위가 중국이 2위가 되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배를 만드는 기술은 조금 떨어져 있고 군함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위기감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느냐, 한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는 배 만드는 거를 조금 도와줘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디? 미국의 해군에 대한 유지나 보수 정비까지 협력을 요청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한국의 조선업은 단순히 친환경 조선이나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어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함을 만들어내거나 군함을 정비하는 것으로 카테고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에서 방산업까지 카테고리가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업의 영업이익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일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조선업의 1,100억 달러 수주 잔량이 확보됐다. 4년치 일감을 이미 다 받았다. 2024년 연말부터 2025, 26, 27, 28년도까지 거의 일감이 다 찼다라는 얘기들이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효과로 LNG선이 발주가 계속 급증하면서 한국에 배댈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나라도 배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 어디에다가 이것을 발주할 것인가, 수주를 맡길 것인가 지금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와 협력해서 긴밀하게 몇 번이나 만남을 가졌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얘기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도래하게 됐을 때 우리 고객님들은 조금 조선업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계셔야 된다라는 게 조선업이 곧 돈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가치들을 생산해낸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LNG선들이 지금 발주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의 조선업이 그러면 단순히 배를 잘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런 고부가 가치선들의 발주가 계속 들어와서 단순히 이런 인기를 슈퍼사이클을 맞이했느냐, 조금 더 정책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1월에 발표한 K조선을 차세대 선도 전략 세계 1위로 선도한다라는 자료입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28년까지 약 7,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라는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이 배를 만드는 기술력이 배가 보통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명이 다 해서 배를 전 세계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슈퍼사이클이 2024년에서 25년에 시작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넘버원의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정부에서 한국의 조선업을 조금 더 세계적 1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박자가 맞아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 그래서 지금 기술력이 넘사벽이다. 해외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종횡무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기업들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직결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조선업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2007년까지 도래했던 2차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많이들 쇠퇴하면서 작은 조선업들은 부도를 맞이하거나 불황을 겪었거나 아니면 큰 회사로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조선업들이 많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두세 가지가 더 있지만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아까 군함을 우리가 유지 보수 정비한다라고 해서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지금 HD 현대중공업, HD 미포조선까지 쭉 이런 조선업들이 있는데 이 조선업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울산, 거제, 그리고 전남 이런 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업들의 주변이 아마 굉장히 화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4년치 일감이 들어왔으니까 조선업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선소를 더 늘리고 싶겠죠. 조금이라도 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조선소를 설치할 수만 있다면 지금 쉬고 있는 부도가 나 있는 조선소들을 인수해서라도 배를 한 척 더 생산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선업의 부지를 원부동산에서 정보로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원부동산에서 자산 상담을 받으시면서 중요한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